영국이 중국과 교역에서 별 이익을 얻지 못하자 아편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한 병폐가 심화되자 중국은 아편 판매를 금지하고 몰수까지 합니다. 이에 영국은 왜 아편을 못 팔게 하느냐며 중국을 침략합니다. 이것이 1840년 일어난 아편 전쟁입니다. 당시 동양인 관점에서 볼 때 서양인들은 사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통상을 해서 서로의 부를 창출하자고 하면서 아편을 팔고 외교를 하여 문화를 교류하자고 하면서 당시 사교로 인식되던 기독교를 들여오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해 보이면 무력으로 침략하여 식민 지배하면서 착취나 해가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서양 국가들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은 물론 중국, 일본까지도 강한 쇄국 정책을 유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1853년 미국이 4척의 군함을 이끌고 무력을 과시하며 일본에 개항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거절하면 공격한다는 협박과 함께 1년에 결정할 시간을 줍니다. 일본은 미 군함의 위용과 대포의 위력에 기겁한 나머지 1년 후 왕의 허가도 받지 않고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겁에 질려 서구의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일본의 안정과 고유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못 낸 것입니다. 이 개항이 굴욕적이고 왕의 치커도 없는 불법이라며 일부 지방 정부가 막부에 반기를 들면서 내전이 생기고 이 내전에서 막부가 패하면서 반막부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새로 집권한 세력들은 같은 시기에 중국이 무참히 침략당한다는 것을 보면서 국가 근대화와 군사력 증강에 힘을 씁니다. 서양의 앞선 산업기술을 배우고 신무기를 도입하고 정치 제도에서 사회 제도까지 일대 변혁을 합니다. 이를 명치유신이라고 하며 일본은 이 명치유신을 통하여 아시아에서 최초로 봉건 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합니다. 한편 개혁의 후유증으로 몇 번의 내전을 겪게 되고 내전이 있을 때마다 신무기 도입 등의 군사력을 증강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도입한 당시의 신무기 기관총이 훗날 3천의 일본군이 2만의 동학군을 제압하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합니다. 서양의 열강들은 조선에도 위협을 가하며 개국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에 완강히 저항하며 굴복을 거부합니다. 병인 양요 때 프랑스는 조선군의 강렬한 저항에 오히려 많은 희생을 내고 물러났는데 이는 당시 아시아 국가가 서양의 침략에 맞서 승리한 최초의 전투였으며 신미 양요 때 미국은 단 3명의 희생자를 내고 조선군 600여 명을 괴멸시키는 찬란한 전과를 올립니다. 그러나 전투를 하면서 독종같이 덤벼드는 조선군에 놀라 승리 후 스스로 물러납니다. 명치유신은 일본이 선진 국가가 된 역사적 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해안이나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 근대화에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기는 바로 겁이었습니다. 미 군함의 위용과 거기서 쏘아대는 대포의 위력에 놀라서 한 강요된 개방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결코 사악한 무리의 무력에 굴복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 윤리를 버릴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침략을 막아낸 결과 몇 년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근대화의 시기를 놓치면서 국력의 차이가 현저히 벌어지고 결국 일본에 강점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잘나서 먼저 근대화를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본보다 못나서 근대화가 늦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은 비굴했던 반면 우리는 기계가 넘쳐서 아이러니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